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성년 후견인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1959년생인 나 부친씨는 뇌출혈이 발병하여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 씨의 형인 나 큰형씨는 관할 가정법원에 나 부친씨를 피성년 후견인, 즉 사건 본인으로 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4월 3일 나 부친씨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및 나 큰형씨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2017년 4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심판 절차에서 나 부친씨의 자녀로 그 당시 23세인 나 장녀씨와 21세인 나 자녀씨는 가정법원에 큰아버지 나 큰형씨가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나 장녀씨는 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직후인 2017년 4월 28일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큰아버지 나 큰형씨와 사촌언니 나 사촌씨가 자신의 아버지 나 부친씨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나 장녀씨는 나 큰형씨와 나 사촌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나 장녀씨는 2016년 9월경부터 나 부친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나 씨가 성년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당시에도 나 부친씨와 동거하며 그를 보살피거나 신상보호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 장녀씨의 성년 후견인 변경 청구가 있자 제1심 법원은 나 큰형씨에게 이 심판 절차에 참가할 것을 명하였고, 나 씨는 이 절차에 참가인으로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성년 후견 감독의 기록 및 후견 사무 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등 2019년 초반까지 약 2년간 나 큰형씨의 후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심리를 진행한 후 성년 후견인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 장녀씨의 성년 후견인 변경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 즉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대리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나 장녀씨는 이에 대하여 항고했습니다. 이에 항고심 법원은 피성년 후견인 나 부친씨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나 부친씨 명의 재산을 둘러싸고 청구인 나 장녀씨와 성년 후견인 나 큰형씨 등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나 부친씨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정, 청구인 나 장녀씨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의견을 밝혔고, 성년 후견인 나 큰형씨도 이에 반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나 부친씨의 복리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후견인을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 큰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정법원은 민법 제940조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변경 요건은 피성년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성년 후견인의 변경 사유인 피성년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성년 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못지않게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후견인 변경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성년 후견인 변경은 성년 후견인 선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성년 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개시한 후 실제로 수행한 후견 업무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고,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관련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불복 절차를 대신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년 후견 절차에서 선임된 성년 후견인을 법원이 변경함으로써 기존 성년 후견인을 해임하게 되면 민법 제937조 제6호 규정에 따라 후견인 결격 사유가 인정되어 다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누가 성년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성년 후견인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피성년 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 변경 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가족 간의 갈등이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성년 후견인을 변경함으로써 갈등이 해소 내지 완화되어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년 후견인의 업무 수행에 다소간 바람직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통하여 피후견인의 복리를 깨할 수 있다. 누가 성년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리받은 청구인 나 장례씨와 성년 후견인 나 큰형씨가 항고심에 이르러 성년 후견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이해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나 큰형씨가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즉 변경 사유 전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건 보진 나 부친씨가 현재 뇌출혈로 인해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나 큰형씨보다 더 적합한 성년 후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청구는 후견 개시 심판 절차에서 후견인이 선임된 직후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기존의 후견 개시 심판 절차에서의 심리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항고심은 나 큰형씨가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기존의 성년 후견인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성년 후견인 변경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나 큰형씨보다 더 성년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 심판을 하였으니 이는 성년 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 항고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 장례씨가 성년 후견 심판 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성년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였다는 점, 성년 후견인을 변경하는 것보다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의 제한, 즉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 부친씨의 복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거동과 의사표시가 어려운 나 부친씨를 돌보는 데 있어서 성년 후견 지원본부보다는 나 큰형씨가 적합하다는 점을 볼 때 나 장례씨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상속인이 될 사람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 본인에 대한 후견인으로 아무개씨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